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3년 지방직 9급 화학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번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쉽죠?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는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뭐 한두 문제를 빼고는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점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그런 기출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한번 보면은 이거는 뭐 이것만 알면 되죠. 얘만. 얘가 몰퍼리터예요. 그리고 조금 뭐 이거에 대한 분자량을 이제 사실 알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이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 하면은 얘는 그냥 180이라는 게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왜 그러냐? 환경공학에서도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뭐 이제 그 소화나 혐기성 소화나 분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나오고 언급이 많이 돼요. 환경에서도. 환경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 쉽게 딱 굳이 180을 이제 6 곱하기 12해서 안 해도 180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곱하기 180g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없어지죠? g만 있어요. 근데 밑에 리터도 있네? 어떻게? 얘를 써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없어지죠? 이렇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위 환산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 이렇게 기출 나왔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공부할 때는 비중, 웨이트 퍼센트, 몰 퍼리터, 그다음에 뭐 밀리그램 퍼리터가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단위 농도에 대한 환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이렇게 가야 되고 몰랄 농도도 있고 당량, 노르말 농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아우러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딱 이거 기출 이렇게 나왔네? 얘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은 물질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리한 것이다. 혼합물이냐 원소냐 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일단 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 산소, 석유죠. Fe, 산소, 그다음에 석유, 메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나씩 보면은 이제 1번 뒤에 있는데 철은 가에 해당한다 돼 있어요. 철 혼합물이냐? 혼합물이 얘는 아니죠. 그냥 철 하나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가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가가 1번에 틀렸고 아니요. 원소인가? 철 원소예요? 맞지? 여기가 Fe. 자, 그 다음에 산소는 가에 해당한다 돼 있는데 산소 혼합물인가? 산소는 혼합물이 아니죠. 일로 와야 돼. 원소인가? 예. 그래서 O2 여기로 와야 됩니다. 산소 나로 가야 돼요. 나로. 석유는 나에 해당한다 돼 있죠. 석유는 나에 해당한대요. 석유는 혼합물인가? 혼합물이지. 여기 석유 안에 이것저것 많죠. 혼합물인가에 가로 가야 됩니다. 메테인 다에 해당한다. 혼합물이냐? 이것도 하나만 있죠. 혼합물이 아니죠. 일로 가야 되고. 원소인가? 아니지. 그쵸? 얘가 아니죠. 여기로 와야지. 화합 섞인 결합한 화합물이니까 정답은 4번만 올바른 그런 내용이 되겠으면서 철이 나, 산소 나, 석유는 가 일로 가야 돼요. 자, 다음 다원자 음이온에 대한 명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나올 줄이야.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질산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좀 내가 그 공부를 좀 했다 했을 때 얘랑 요거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얘는 질산성 질소라고 해요. 이게 질산성 질소예요. 질산을 이온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 중에 질소야. 얘는 질산성 아가 와야지. 아자가 붙으면 화학에서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3개가 아니라 2개죠? 그럼 부족한 거야. 아질산,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배고파. 우리가 아사 상태다라는 말 씁니다. 영어로 스타브 이렇게 얘기하죠.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대잖아요.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아자가 들어가면 부족한 거예요. 과가 들어가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원래는 ClO3까지가 만땅인데 이렇게 되면은 염소산이거든요. 없으니까 염소산 이온이에요. 근데 3이 가득인데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 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ClO2는 뭡니까? 염소산 이온이에요. 얘는. 근데 하나 더 부족해. ClO 이건 차아라 불러요. 이런 식으로. 수산화 이온, 탄산수소, 탄산에 수소가 붙었죠. 탄산수소 이온, 요건 다 올바른 이온입니다. 중탄산 이온이라고도 하는데 2번, 3번, 4번은 다 맞고 1번이 틀렸어요. 자, 1.0 몰퍼리터 KOH 수용액 30ml, 2 몰퍼리터 KOH 수용액 40ml를 섞은 후 중류수를 가해 전체 부피를 100ml로 만들었다. 이때 KOH 수용액의 몰농도는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결되고 저것도 연결되고 다 연결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몰농도에 대한 개념 뭐예요? 몰 퍼 리터지. 둘 다 똑같죠? 이게 어렵게 나왔으면 하나는 이제 뭐예요? 강알칼리 하나는 강산 하나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pH는 얼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같은 애 둘이 섞었는데 몰만 구해내면 됩니다. 요거에 몰, 이거에 몰 해서 더해. 그럼 뭐예요? 위에 거지. 그렇죠? 더하면 그 다음에 30, 40이니까 합하면 70ml겠네. 얘는 뭐로? 0.07L로.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몰 구한 다음에 여기,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몰 구한 다음에 여기 합하고 나누기 0.07 하면 돼요. 1몰/리터 KOH 30ml의 몰은 몇 몰이냐? 0.03이죠. 0.03몰 이렇게 됩니다. 2몰/리터 KOH 수용액 40ml죠. 0.04 곱하면 0.08이에요. 둘이 더해.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해요. 전체를 가해 100으로 맞췄네. 그러면 0.07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1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물을 30ml를 더 넣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밑에는 그냥 0.1L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1.1 이렇게 친절하게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어렵진 않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끓는 점이 Cl2, Br2, I2. 이거는 할로겐 화합물, 할로겐적 원소,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할로겐적 원소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야기할 때 끓는 점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합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이 결합의 어떤 힘의 크기 이런 거 얘기할 때 분산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개념 하나만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요거는 그래요.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의 끓는 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이제 맞죠. 그리고 무극성 분자죠. 자, 얘네들 다 뭐야? 똑같지? 자,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는 둘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이제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무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분산력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의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이 생기기 쉽다. 분자량이 큰 분자일수록 분산력이 크고 끓는 점이 높다. 결국은 무극성 분자에는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할로겐의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다 뭐예요? 무극성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점차적으로 원자분화가 커짐에 따라서 뭡니까? 분자량이 커지고 끓는 점이 높아진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 요거예요. 자, 분산력은 뭐냐? 순간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모든 분자에 작용된다. 이래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극성인 경우는 다른 힘도 작용하겠죠. 무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결국은 이제 분산력이고 모든 분자에는 있지만 특히 무극성 분자에 우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왜? 다른 극성 분자는 이제 다른 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분자에 존재하는 분자 간의 어떤 힘이다라는 거고 순간 쌍극자에서 무극성 분자에서 편극이 일어나 순간적으로 뭐 생성된 쌍극자인데 순간적으로 잠깐 어떠한 약간의 어떤 플러스 뭐 약간의 어떤 마이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걔네들이 그냥 살짝 완전히 결합이 돼 있다 보다 살짝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 분산력이라는 게 있구나와 그다음에 분자력과 분산력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지. 무극성 분자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이 생성되기 쉽고 분자량이 큰 분자에서 분산량이 끓는 높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무극성 분자의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량이 끓는 적이 높아진다. 이 개념을 알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FCl, BrI의 끓는 점이 이렇게 간다. 뭐 때문에? 분산력 때문에. 그쵸? 분산량이 커질수록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량이 커진다. 그 다음에 모양 어떻게 얘네들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도 조금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에 따라서도 분산력이 차이가 생겨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분자에 넓게 펴진 것일수록 끓는 점이 높다. 자,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누워있을 때 어때요? 좀 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면 뭡니까? 안정적인 결합이면 끓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네오펜테인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대. 요 사이에 결합이 어떤 약간의 인연이 있는 거지, 얘네들. 그쵸?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약간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막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인연이 있는 거야. 얘는 노멀 펜테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좀 인연이 많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6, 얘는 10 이렇게 된대요. 비슷한 어떠한 그 분자량인데 얘가 더 뭡니까? 끓는 점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펜테인과 노멀펜테인은 분자량이 같으나 끓는 점은 노멀펜테인이 네오펜테인보다 없다. 왜? 분산력 때문에 모양 요것도 영향을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다음은 3주기 하나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뭐 단위는 이렇게 생겼는데 쭉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사이 요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네. 아, 3주기에 원자과 전자 3개인 거 요거구나. 보통은 뭐 2주기, 3주기 정도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대략적으로 얘가 알루미늄이겠네. 요거를 이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될 때 커지니까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요거 이제 이 전에 네온이 있거든요. 그런데 3S에 둘, 3P에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4개가 나가야지 이제 안정한 어떤 이온의 형태가 되는데 얘는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아니라 1이 와줘야 돼요. 틀렸고. 가장 안전한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그쵸? 3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3이 되겠지. 우리가 AL 3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요거는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알루미늄과 HCl이 만나면 AlCl3가 되겠고 H2가 발생하게 돼요. 황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 자, 이렇게 산화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산화수에 대한 규칙, 산화수 결정 규칙을 기억을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뭐예요? 알칼리 금속인 게 있으면 걔를 먼저 플러스 1로 놔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산화수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K2SO4, 자, 알칼리 이거지.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산소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S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면서 여기가 0 나와줘야 돼요. 전체 0이니까. S는 얼마? 4. Na2S2O3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러스 1 곱하기 2 얘는 몰라. 근데 2 곱하기 S가 되겠죠. 산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되겠네. S 구하면 2 나옵니다.
FeSO4 얘는 플러스 2도 있고 플러스 3도 있긴 해요. 그런데 SO4가 결국은 마이너스 2에 여기가 전체가 SO4 황산이요. 그쵸?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Fe가 여기에서는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물론 요거 빼고 이것만 넣고 마이너스 2다라고 해도 계산해도 똑같은데 그냥 전체를 0으로 한다고 하면 얘까지 포함해서 2 더하기 S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 여기가 그렇죠? 4개 있으니까 전체가 0이 됩니다. S가 6 나와요. 자, 이거를 요걸로만 계산하겠다 해도 되는데 S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2 했을 때도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죠. CDS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S니까 마이너스 2가 S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성 고체 AX의 단위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뭔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어떤 의도냐면 이 결정 구조를 보고 이렇게 생긴 거 물론 이제 3주기 원소 이렇게 대표적인 거 뭐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NaCl이거든요. 얘네들은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가지니까 이거는 이온 결정이고 얘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라고 이제 아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면심 입방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저도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온성 고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암시를 해준 거지. 이거는 이온 결합이다. 이거 실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없어도 요렇게 생긴 거 NaCl 이거 이온 결합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죠? 단위 세포대에 있는 A이온과 X이온의 개수는 각각 4이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 뒤에 같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A이온과 X이온의 베이스는 각각 6이다. 베이스라는 얘기는 가장 근처에 있는 입자가 몇 개냐 이 뜻이에요. 이거는 면심 입방 같은 경우는 6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 뒤에 그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1번, 2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근데 이게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가 보기가 너무 좀 쉽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A가 S일 때는 Na 같은 경우니까 고체일 땐 정기적으로 도체다. 자, 이온 결합에서 플러스 양이온은 고체고, 그렇죠? 금속이고, 고체가 아니라 금속이고, Cl 마이너스 음이온은 이제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고체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전기가 도체인 거지. 3번은 뭐예요? 금속인 것만 알면은 이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X의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L 액체 상태네. 전기적으로 이온 결합의 특징이 뭡니까?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흘러. 액체 또는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흘러. 이게 공유결합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엄청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굉장히 쉬운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1번, 2번, 3번 몰라도 4번이 확실하게 틀린 것을 요거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결정 면심 입방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주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NaCl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고체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과 액체에선 어때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Na는 금속이죠. 얘는 전기적으로 이거는 금속의 특징이죠. 다음 Na 플러스 단위세포 내에 있는 개수는 1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에서 4이다 되어 있는데 모서리 한 개는 4분의 1의 입자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가서 NA가 뭐냐면 이거죠. 요거 색칠한 걸로 할까요? 어디에 있냐면 다 이렇게 모서리에 다 있어요. 이걸 모서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꼭지점인 거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냐? 이 전체를 하나, 둘 해서 여기가 4분의 1 이렇게 잘려 있어요. 몇 개? 12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2개가 4분의 1씩 들어있는 거고 요 가운데는
그냥 온전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1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에서 4. 자, 그 다음에 염소이온 Cl-이온이죠. 얘는 8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4가 돼요. 꼭지점에 있는 거는 8분의 1등분이고 각 면에 하나씩 있는 거는 2분의 1씩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다 뭐예요? 8분의 1씩 존재를 하겠고 그 외의 친구들은 다 2분의 1씩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 되겠고요. 배위수라는 건 한 원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원자의 수예요. 다 면심 입방 구조를 갖기 때문에 배위수가 6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나중에 그 하나의 단위체 연결을 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입자가 되겠죠. 얘는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대각선을 뚫고 가야 되지. 요거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요. 직선거리가.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더 멀어. 얘랑이 가깝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뭐 비공유 전자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의 결합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자, SO2는 구분형은 비공유 전자쌍 두 쌍 있어야 되겠죠. 극성 분자이다.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애들은 극성이에요. BF2는 선형 구조를 갖는 비극성 분자이다. 맞죠? F 이렇게 180도의 결합각을 갖기 때문에 비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CH2Cl2는 사각평면 구조를 갖는 극성 분자이다 되어 있는데, 자, 탄소 하나에 이렇게 뭐 HCl, Cl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사각평면이 아니죠. 사면체 구조를 갖겠지. 얘네들이 다 똑같이 H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정사면체. 하지만 다르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네들의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딱 맞는 정사면체의 구조를 갖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사면체의 구조는 가지면서 극성을 띌 겁니다. 그렇죠? 3번이 옳지 않고, CCl4는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로 갖는 비극성 분자가 맞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비공유 전자쌍들이 더 많죠? 이 밀어내는 힘이 비공유 전자쌍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들을 한쪽으로 쓱 몰아가지고 얘네들의 결합각이 더 클 거고 얘네들의 결합각은 좀 작을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분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칼복실산 작용기를 갖고 있다. 에스터와 반응을 통해 합성할 수 있다. 모든 산소 원자는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sp2 혼성을 갖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2개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뭐 복잡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인데 산소 같은 경우에 지금 혼성화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면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sp3 혼성화, sp2 혼성화, sp 혼성화 뭐 이렇게 있었죠. 하나씩 보면은 먼저 산소 원자는 sp3 사면체와 sp2 평면 삼각형의 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평면상의 존재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sp2는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볼까요? 비공유 전자쌍기 두 쌍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sp3 혼성화를 갖고 있어요. 정사면체 입체적인 구조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나오겠지만 얘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들이 있으면서 sp2의 어떤 혼성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산소가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이중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 하나의 어떤 혼성화를 이루면서 sp2 혼성화, 얘는 평면의 어떤 삼각형의 구조를 갖겠죠. 자, 그래서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칼복시산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COOH. 여기 보시면은 요런 어떤 형태, 이중결합 하나에 OH기 하나 있는 요런 형태가 지금 여기에 요 C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칼복식기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 자, 에스터 반응은 산과 알코올이 만나서 에스터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반응인데 여기에서 H2O가 빠져나가면서 둘이 붙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쵸?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부분이 여기가 에스터 반응 이렇게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테르기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sp2 혼성을 갖는 애들은 여기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자, 알라인이란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물질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그 화합물의 탄소 화합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긴 한데요. HA와 HB는 같은 평면이 있다. A와 B는 같은 평면이 있다. 이건 이제 올바른 내용이 되고 A와 C는 다른 평면이 돼요. 이게 탄소 고리가 3개인데 얘네들이 이 탄소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 이제 4개가, 2쌍이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거. 체외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는 거죠. 그 4개가 가운데 탄소 같은 경우는 다 이중결합에 쓰이고 얘네들과 얘네들이 나머지 이제 수소와 결합을 했는데 가장 뭐예요? 그런 반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가 되는 곳에 H가 이제 그렇게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H가 뭐 이렇게 있다. 위 아래 있다.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지. 조금 다르게. 그래서 같은 평면에 A와 C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탄소는 같은 평면 위에 있다. 얘네들은 같은 평면에 있고, 그 다음에 탄소는 모든 탄소는 같은 혼성화 오비탈을 갖고 있다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sp 혼성하고 얘 같은 sp2의 어떤 혼성화를 가질 거예요. 다르지.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올바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A와 C는 다른 평면이 있고요. 가운데는 sp 양쪽 탄소 sp2 혼성화를 오비탈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A고 얘가 B다. 얘는 C, D 수소 이렇게 됩니다. 같은 평면에 존재하진 않아요. 자, 다음은 산성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균형화학 반응식이다. 염기성 조건에서 균형화학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염기성 조건의 균형화학 반응식은 OH-이온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지금 얘는 안 맞죠.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4번이 올바른 식이 되겠습니다. OH-이온의 존재로 알 수 있고 전하의 균형을 맞춘 반응식이 요 반응식이 됩니다. 자, 다음 각 0.1몰 착화물 수용액에 100ml에 0.5몰/L AgNO3 용액 100ml 첨가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침전물을 형성하는 거 뭐겠어요? 여기 끝에 달려있는 CL과 AG가 만나서 가라앉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CL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똑같은 양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CL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침전되는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아니야. 얘만 가는 거지. 얘는 없어요. 그래서 CL-3개에 있는 이 친구가 가장 많은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착화물에 대한 개념, 여기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반응 속도. A와 B의 초기 반응 속도를 달리하면서 C가 생성되는 초기 속도를 측정하였다. 속도 이렇게 된대요. A와 B로 옳은 것은. 반응 속도를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쉽게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일단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쵸? A와 B가 몇 차 반응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요거부터 할까요? 쉬우니까 B가 그대로, B는 그대로, B가 그대로면 A가 몇 배? A가 2배. 그랬을 때 얘는 몇 배? 4배. 그러면 A의 2승에 A가 2차겠네. 그쵸? 그 다음에 A가 이번에 어떻게 돼요? A가 그대로, A는 그대로. 그러면 B는 1번, 3번 2배. 요건 어떻게? 얘도 4배. 그럼 B도 2차. 해서 A도 2, B도 2.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농도가 일정할 때 B의 농도는 2배, C의 생성 농도는 4배이므로 B의 2차이고 B가 농도가 일정할 때 A의 농도도 2배, C의 생성 속도는 4배. 그래서 2차예요. 둘 다 2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열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가가지고 보니까 마이너스 뭡니까? 발열 반응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진 열화학 반응식은 이거는 근데 보면 뭐예요? 산소랑 만났네, 유기물이. 그쵸? 연소가 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열화학 반응식은 발열 반응이다. 1번은 올바른 내용이고, CO2 4물과 H2 6몰이 생성되면 2742kJ의, 자, 여기 마이너스 아닌가 이건 표현할 때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이 방출된다. 이 방출된다가 발열 반응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4, 6이네. 4, 6이네. 그러면 이거 얼마? 여기 2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러면 1371 곱하기 2 하면 2742 되나요? 되네요. 그쵸? 올바른 내용이죠. 자, 에탄올인데 이거 32g이 23g이 완전 연소되면 27g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화학식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이거 46이죠? 그러면은 뭐 H2O 이건 어떻게 돼? 3 곱하기 18. 그러면 이거 46일 때 3 곱하기 18은 23일 때 27. 이 비율이 맞냐? 맞으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올바른 내용이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 상태인 경우에 델타 H는 동일하다. 보니까 CO2는 기체긴 한데 H2가 뭐예요? 액체로 나왔죠? 얘네들이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체로 될 때 얼마만큼 열을 뭐 빼서 올 건지 집어 넣을 건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가 빠졌어. 지금 기체 상태랑 안 맞아. 그래서 델타 H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기와 에너지가 여기에 보정이 한번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H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298K 다음 반응에 대한 우리가 이게 그동안은 이제 뭐 결합 에너지 뭐 이런 것들로 막 나왔었는데 엔트로피가 나왔어요. 이걸 구해라 이 얘기지. 그래서 191.5, 130.6, 192.5 이렇게 되는데, 자, 엔트로피의 변화 델타 S는 최종 상태 엔트로피에서 초기 상태의 엔트로피를 뺀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92.5 빼기 191.5 더하기 3 곱하기 130.6 이걸 했을 때가 마이너스 198.3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이거 띡 주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뭐 기출이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산화수 이거 앞에도 지금 뭐 산화수 가장 큰 거 뭐냐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쵸? 산화수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럴 때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애가 있고 없을 것 같은 애가 느낌적으로 딱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해봐도 되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여기서 산화수를 따지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죠. 왜?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만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뭐야? 0이지. 그런데 얘가 누구랑 나중에 보니까 붙었네. 그러면 내가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지. 그러면 0이었다가 숫자가 바뀌니까 얘는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는 마찬가지야. 얘도 0인데 앞에 다른 애랑 있다가 혼자 됐어. 그러면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돼요. 얘는 안 해도 돼. 1번은 산화환원 반응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쵸? 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다가 뭐 어디 갔어요. 그쵸? 이것도 있겠지. 근데 그걸 떠나서 메탄이 산소와 만나서 CO2H2O 되는 거는 대표적인 연소, 그쵸? 그리고 산화 반응입니다. 안 해봐도 된다 이 얘기지.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해볼 만한 게 뭐냐? 얘네 둘이지. 그럼 3번, 4번만 내가 산화수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쭉 따져보는 게 아니야. 뭐만? 3번, 4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얘네들은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은 평형에 놓여있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SNO, 자, 요거 SG, SG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학 평형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고체, 요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SNO2를 넣어주면 평형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얘는 존재할 때 이거와 만나서 반응을 해서 평형에 도달해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더 넣어줘서 이동하냐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화학 평형상수 K를 나타낼 때도 S는 빼고 나타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1번은 이제 고체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해주는 게 올바른 내용이고, 여기서 지금 G 이거 두 개로 어떻게 해요? K를 나타낼 수 있죠? CO의 제곱분의 CO2 제곱. 얘는 올바른 그런 내용이네. 자, 반응 용기의 온도를 일정에 유지하면서 CO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얘가 없어지는 쪽인 오른쪽, 즉 정반응 쪽에 좀 우세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예요? 평형산소 K를 증가시킨다. 얼핏 보면 맞아. 왜? 정반응이 우세하면 오른쪽에 뭔가 많이 생길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숫자 커지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면 뭐야? K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반응 용기의 부피를 증가시키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부피의 증가와 감소는 뭐랑 연결됩니까? 압력과 연결되지. 압력의 변화는 기체의 이 기체 앞에 있는 이 숫자, 이 개수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죠. 그래서 결국 부피의 증가 또는 압력의 변화는 이거에 대한 평형과는 영향이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만 맞습니다. 자, 고체로 평형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면 안 변해요. 그다음에 압력 변화, 부피 변화 같은 건데 이게 반응 개수가 같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자, 원자과 결합 이론에 근거한 NO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NO는 각각 한 개씩의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NO는 5의 홀전자를 갖는다. NO의 형식 전하의 합은 0이다. NO는 O2와 반응하여 쉽게 NO2로 된다. 자, 1번과 2번의 보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번과 4번은 이거는 올바른 내용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할 때 3번과 4번을 놓고 고민하면 안 돼요. 물론 NO가 O2와 반응하여 쉽게 NO2가 된다라는 거는 뭐 쉽게 된다라는 거에 어떤 기준이 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NO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돼서 NO2로 가긴 합니다.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라는 말이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원자과 결합 이론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어떤 결합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형식 전하의 합이, 형식 전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하라는 개념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거든. 그럼 그게 플러스 3 아니면 뭐 마이너스 4일 때 안정할 거냐, 아니면 0 근처에 있을 때가 안정할 거냐 생각해 봤을 때 뭐예요? 0일 때가 안정하겠지. 그래서 3번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좀 더 안정한 어떤 그런 결합을 이룰 거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놓고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러면 나는 25%의 확률에서 어떻게 돼요? 50%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하나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NO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중결합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중결합은 파이 결합 하나와 시그마 결합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탄소화물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서 1번도 이제 그걸 골라낼 수는 있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O가 이제 홀전자를 갖는 게 아니라 N이 홀전자를 갖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NO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요. 이랬을 때 형식 전하가 0인 안정한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중결합이 형성되면 기 때문에 이중결합은 한 개의 시그마 결합과 한 개의 파이 결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그 루이스 구조 그 전자를 한번 찍어 볼 거거든요. N 쪽에 이제 이렇게 홀전자가 이게 하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NO의 형식 전하의 합은 0이다. 이 형식 전하의 합이 0이라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런 구조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결합이 되어 있는 그 공유 결합 원자과 전자수와 비결합 전자수와 그다음에 결합 전자수를 가지고 형식 전하를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 먼저 각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해요. N은 하나, 둘, 셋이고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니까 5 더하기 6해서 11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의 기본 골격을 그려. 일단 얘네들을 뭐 단일 결합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NO를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이때 전자 두 개가 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데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원자과 전자 11개 중에 두 개를 썼기 때문에 9개가 남아요, 이제. 두 개를 썼으니까. 그리고 주위의 8전자 규칙에 맞도록 전자를 그냥 임의로 배치를 해봐요. 그러면 NO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여기를 한번 맞춰볼 거야. 그러면 여기다 몇 개만 6개를 더 쓰게 되면은 산소가 8전자 규칙에 맞게, 옥텟 규칙에 맞게 되겠지. 그럼 6개를 썼으니까 9에서 6을 뺀 3만 3개의 전자가 남아요. 이 남은 3개의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N 뭐 이 근처에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이제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원자였던 그 N과 O의 결합이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합시다. 단일 결합일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이중 결합도 가능하지. 그렇죠? 이중 결합일 때는 4개, 3개일 수도 있고 4개, 3개일 수도 있어요. 3, 4, 4, 3이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아까 1번부터 3번까지를 반복을 해보면. 그러면 이때 형식 전화라고 하는 거는 너는 플러스 몇이고 너는 뭐 마이너스 몇이냐 해가지고 합쳤을 때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애들이 0에 가깝겠어요? 안정하겠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약간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비해서 얘는 뭐예요? 조금 더 안정한 어떤 결합, 안정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얘도 해보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안 해봐도 얘는 0에 안 가까울 거고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0에 가까운가만 알면은 이 NO가 어떤 형태로 안정하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고 결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형식 전화를 산정하는 거예요. 형식 전화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 비결합 전자수, 결합 전자수 나누기 2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 0, 0. 이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물론 합하면 0이 되겠지만 0, 0일 때가 더 뭐예요?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가 이렇게 이 상태로 존재를 한다. NO는 O2와 만나서 이렇게 산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2분의 1 들어가야 되죠. 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있는데 시그마 결합을 이루는 두 원자의 핵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정면 겹침 이거였고요. 파이 결합 뭐예요? 이거는 p-오비탈의 측면 겹침,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중 결합은 시그마 하나 파이 하나, 삼중 결합 시그마 하나 파이 결합 2개로 이루어진 그런 결합이 삼중 결합이 됩니다. 자,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화학에 자꾸 이제 환경 문제가 나오고 화학 문제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산화황은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맞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VOCs 돼 있는데 완전 연소로 화석 연료로부터 주로 발생한다. 완전 연소가 되면 얘네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와의 어떤 그런 결합, 수소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완전 연소하게 되면 얘네 다 뭐로 가야 돼요? CO2로 가줘야지. 오히려 불완전 연소를 한다거나 건축 자재, 접착제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결핍을 유발한다. 맞죠? 이거는 일산화탄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연탄가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가스 쓰기 전에 연탄을 뗄 때 이 연탄이 좀 젖어 있거나 했을 때 그걸 또 잘 모르고 그냥 했는데 연탄을 뗐는데 그게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그게 방 안에 퍼지면서 가족이 이제 좀 사망하는 어떤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얘야. 얘네들이 뭐 하냐? 얘네들은 산소를 영양분과 산소를 데리고 우리 몸속에 잘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보다 얘가 더 친해.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이제 먼저 결합을 하면서 이 몸속에다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존은 불완전 연소된 탄화수, 질소산화물
산소 등의 반응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그 어떠한 그 결합, 그렇죠? 통해서 이제 강한 어떤 자외선도 있고 뭐 하면서 나오고 질소산화물, 산소, 탄화수 이런 것들이 자외선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대기 중에서 오존도 생성되고 그 광화학적 어떤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존뿐만이 아니라 PAN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광화학적 부산물 중에 하나. 정답 옳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는 주로 건축재, 접착제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완전 연소하게 되면 오히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완전 연소함으로써 이 물질을 제거하는 또 대기 오염 방지 기술, 처리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의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보기의 내용은 틀렸고 이런 데서 주로 나오고 또 얘는 실내 공기질, 그죠? 거기에서도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오염 물질이 되겠습니다. 화학이지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면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자주 눈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2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뭐 단순히 답과 뭐 그냥 간단한 해설만 넣는 게 아니라 좀 풀이도 좀 길게 하려고 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경향을 또 파악할 수도 있고 좀 많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